2 연주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사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는 안 찍을 줄 알았던 온라인 수업이 갑작스러운 격주 수업으로 인해 돌아왔어요. 즐거운 음악사 온라인 수업. 황금 같은 주말에 정말이지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누워있고 싶은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울지마 끝까지 강의 때문에. 네, 오늘은 우리 음악감상 수행평가 곡 중에 못 들었던 것들 들어볼 건데, 아무래도 그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되는 진도 내용은 여러분들과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렇게 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할 테니까 또 얼마나 힘들어요. 막 온라인 수업 주간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연습하고 또 곧 중간고사니까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이 시간까지 뭐 학습지 채우려면서 이 음악사 공부까지 막 하라고 난리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실에 있으면은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리고 그때 면대면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뭘 진도를 나갑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분 밤에 유튜브 보듯이 이렇게 연습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세요. 오케이? 선생님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가 야, 너 주말에는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 나 동영상 많이 찍어야 돼. 아, 그래가지고 전람회의 그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버틸 순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 오늘 들을 곡은 작곡가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입니다. 이 가수 전람회가 아니에요. 네, 먼저 곡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작곡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만주의 시대는 서유럽 중심 음악, 작곡가에서 좀 벗어나서 각국에서 애국적인 정서와 민속적인 선율을 사용한 음악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핀란디아를 작곡한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또 그리그가 아니라 노르웨이의 그리그, 그 다음에 체코의 스메타나, 스부르작,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러시아는 러시아 5인조가 있었어요. 이 러시아 5인조는 좀 이름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전람회의 그림의 작곡가인 무소르스키, 그 다음에 세헤라자데라고 김연아 선수가 프로그램 음악으로 썼던 세헤라자데의 작곡가인 림스키-코르사코프, 그 다음에 발라키레프, 퀴, 보로딘, 이렇게 5명이 있었어요. 러시아 5인조는 음악가가 직업도 아니었고 또 대학에서 음악도 전공하지 않았어요. 발라키레프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보로딘은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서 화학자로 활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무소르스키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퀴는 육군 장교로 활동을 했고, 마지막으로 림스키-코르사코프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들의 직업은 음악과 관련이 전혀 없었고, 또 발라키레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음악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또 심지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었던 거죠. 이 러시아 5인조는 서유럽식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음악가가 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적 음악적 색채의 음악을 집중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러시아 5인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종종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음악을 늦게 시작한 편이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음악 전공도 늦게 시작한 편이라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실력도 빨리빨리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러시아 5인조는 대학에서 뭐 수학, 화학, 또 뭐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전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절대 늦게 시작한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나중에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아직 파릇파릇한 청소년이잖아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선생님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해내지 못할 것은 없고 오르지 못할 자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꿈에 대한 열정과 그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어요. 바로 이 러시아 5인조처럼요. 자, 이제 무소록스키가 어떻게 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록스키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가이자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였던 하르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르트만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재능 있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무소록스키에는 큰 슬픔이었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하르트만의 친구들은 이 하르트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하르트만의 작품들, 수채화, 유화, 데생, 건축 설계 스케치, 무대 배경, 의상 등 이 하르트만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람회를 열게 됩니다. 이 전람회에 무소록스키는 가게 되고 이 전람회의 그림들 그리고 전람회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하르트만의 작품들과 내 친구 하르트만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음악을 작곡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무소록스키는 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하게 됩니다. 출처 원래 이 전람회의 그림은 피아노 곡으로 작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곡을 보고 많은 작곡가들은 편곡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람회의 그림 오케스트라 버전은 바로 라벨이 편곡한 것입니다. 라벨 알죠? 볼레로, 물의 유희 등 여러 대단한 곡을 작곡한 이 라벨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 버전을 편곡한 것이에요. 음악감상 수행평가 때는 오케스트라 버전의 전람회의 그림을 듣도록 하세요. 무소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모음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각 곡들을 엮어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람회의 그림이잖아요. 그 전람회에 있는 그림들을 음악으로 엮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프롬나드라는 간주곡이 나옵니다. 프롬나드라는 뜻은 산책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림을 보고 이동할 때 우리가 걷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 프롬나드 한번 들어볼게요. 출처입니다. 자, 프롬나드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곡은 바로 난쟁이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난쟁이 그림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불규칙적이고 저돌적인 악상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난쟁이의 모습을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절뚝거리는 악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네, 이제 난쟁이 그림을 보고 다음 그림으로 걸어가는데요. 이때 또 뭐가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프롬나드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프롬나드는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프롬나드랑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좀 전에 프롬나드는 되게 힘차고 강하게 걸어나가는 산책 느낌이 났다면 이번에는 되게 은은하고 조용한 느낌이 나죠. 그 이유는 이 난쟁이 다음 그림이 바로 옛성이라는 그림인데 그 옛성의 분위기를 암시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암시하는 역할도 프롬나드가 하고 있습니다. 전람회의 그림에서 가장 서정적이고 애잔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 다음 곡인 옛성이에요. 고성이라고도 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세의 옛성 앞에서 음유시인이 노래를 부른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중세의 옛성 앞에서 음유시인,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래하고 뭐 그런 시인들, 음유시인이 노래를 부른다. 이 애잔한 노래를 누가 부르냐? 바순이 부릅니다. 바순 솔로. 지휘자 두다멜이죠. 이 곡에서 살펴보면 색소폰이 나오죠. 오케스트라 편성에 흔히 포함되지 않는데 이 전람회의 그림에서는 포함이 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성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그림으로 가겠죠. 그럼 또 무엇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프롬나드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제3곡으로 왔어요. 이것이 바로 튠릴리 궁전, 아이들이 놀이 뒤에 벌이는 싸움입니다. 되게 밝고 아기자기한 악상들이 나오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튠릴리 다음은 비들로라는 곡인데요. 들어볼게요. 커다란 바퀴가 달린 폴란드의 소 달구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음현이 밑에 받쳐주고 그 위에 금관이 이렇게 어두운 선율을 연주합니다. 이제 비들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프롬나드가 나와요. 이 프롬나드는 또 아까 프롬나드와 달리 슬프고 애잔한 단조 선율이죠. 아까 그 비들로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작곡가의 서글픈 심정을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곡입니다.
털을 덜 벗은 햇병아리들의 발레라는 뜻입니다. 불규칙한 리듬이 뒤뚱거리는 병아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번째 곡 들어볼게요. 이 6번째 곡은 폴란드의 부유한 유대인과 그 다음에 가난한 유대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에 거드름 피우는 악상은 부유한 유대인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는 관악의 악상은 가난한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빽빽거리는 이 소리는 가난한 유대인. 둘 사이가 말다툼을 하다가 나중에 부유한 유대인이 가난한 유대인을 한 대 치고 끝난대요. 이 6번째 곡 다음에 원래 프롬나드가 피아노 곡에서는 오는데 이 라벨이 편곡한 오케스트라 버전에서는 프롬나드 5번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곡 들어볼게요. 리모주의 시장입니다. 프랑스의 시장에서 여자들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곡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묘지이고요. 이렇게 어두운 음악이 펼쳐집니다. 무거운 금관 합주가 엄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닭발 위에 오두막집이라는 곡입니다. 되게 변덕스럽고 익살스러운 악장이죠. 이 오두막집 위에 이 마녀가 빗자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그 다음 10번째 곡 들어볼게요. 마지막. 키예프의 대문입니다. 러시아 특유의 지붕 모양을 한 이 러시아 힘찬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해요. 작곡가 자신이 이제 대문을 통과하는 듯한 행렬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전곡을 다 들으면서 설명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각 곡에 대해 짧게 설명을 했고 우리 러시아 5인조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이 친구의 죽음을 기리고 친구를 영원히 기억하고 친구의 그림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곡이 바로 이 전람회의 그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전곡을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연조쌤 TV